40대는 멈춰서 자꾸 중간 정산을 해야 될 때가 아니고 그냥 걸어가야 될 때예요. 그냥 묵묵히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네. 40대는 원래 반만 이뤄도 된다고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저의 40대를 한번 지켜봤거든요. 네. 그때는 저 반밖에 없었어요. 진짜 반밖에. 반도 없었어요. 저는 44살에 집을 샀거든요. 네. 처음으로. 그것도 대출 왕창 껴서. 그 집은 3분의 1짜리 집이었어요. 3분의 2가 대출이었으니까. 그리고 아이들 셋. 그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 셋 키우는 것도. 우리 집에 이모님이 7번이 바뀌었거든요. 정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무서워. 그 얘기 되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한번 해볼까? 저기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늘 시간 나세요? 좀 저- 일찍 들어오세요. 그럼 어때? 막 하루 종일 일이 손이 안 그렇죠. 잡히지. 막 덜덜 떨리고.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러지? 혹시 그만두시면 어떡하지? 당연하지. 네. 원래 드릴 말씀은 그만둔다는 거랑 돈 올려달라는 얘기밖에 할 그렇죠. 게 없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뭐 벌써 했겠지. 일하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선 무서운 너무 얘기예요. 무서운 네. 얘기죠. 막 그렇죠. 그러니까 막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도 반밖에 안 커. 돈은 반도 안 돼. 집도 반도 안 돼. 막 이런 사이잖아요. 게다가 이제 남편이랑도 점점 어떠냐면 남편이랑도 뭐 사이가 쫙하게 좋다고 할지라도 남편이랑 자꾸 싸울 일이 생겨요. 애 때문에. 맞아요. 누가 찾아와라, 네가 가서 찾아와라. 나는 뭐 일 안 하냐? 그럼 나는 뭐 직장 안 다니냐? 그럼 내 혼자 났어? 이러고 이제 혼자 났냐고 막 이러고 나서 또 막 분해서 벌벌 떨고. 그리고 전업주부이신 분들은 하루 종일 애 보고 막 2살, 3살짜리 그게 더 애 힘들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남편 언제 들어오나? 여름에 목욕 좀 하게. 이 남자가 애를 봐야 내가 샤워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 막 7시 들어온다는 남자가 말없이 계속 전화해도 안 받아.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이제 거의 공황 상태가 돼서 전화를 70통을 하는 여자가 있어요. 네 받을 때까지 내 전화할 거야. 어떡해. 솔직히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저는 전화는 안 해요. 안 받으면 안 해요. 그렇지만 화가 난 적은 있죠. 화나죠? 네, 화가 나죠. 여기까지 나죠. 근데 이게 또 본인이 생각하는 육아에 어떤 참여하는 정도와 제가 기대하는 정도가 다르다 보니 맞아요. 뭔가 이게 갈등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 제 얘기예요. 전화 70통 하네. 진짜요? 와. 내가 전화를 부셔버리고 싶었거든요. 내가 피아노 학원 하면서 힘들어? 집에서 애 찾아와갖고 그 추운 겨울날 나 그때 차도 없었거든요. 택시가 아무리 해도 안 잡히는 거야. 애를 들쳐업었는데 저만 차 있어. 난 차 없다고. 저는 차 있어. 데리러 와야 될 거 아니야. 온다 그러고 안 오는 거야. 전화 70통, 80통, 100통 했지. 내가 전화기 부셔버린다, 니. 그랬을 때 뭐 어떤 느낌이었었냐 하면 네. 제가 그날 얼마나 속상하고 후회했는지 알아요? 내가 미쳐가는구나. 내가 이 결혼 안에서 바보가 되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 전화를 하면서 내가 느낀 거예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내가 이 결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길을 잃었구나. 라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때 제가 생각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이 결혼은 내 거야. 니게 아니고 네 입장에서 보면은 네 결혼, 내 입장에서 보면 내 결혼, 네 입장에서 보면 네 애, 내 입장에서 보면 내 애. 근데 왜 저 사람이 이 애를 안 데려왔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낼까? 나는 이 결혼의 주인이 맞나에 대해서 엄청 울면서 고민했죠. 결국은 남편에 대한 원망보다는 자기 반성으로 끝난 얘기네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남편을 원망한다기보다는 이 결혼 안에서 주인을 찾은 거죠. 그게 이제 제가 30대, 40대를 보내면서 나만의 인생 해석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40이 돼야 되는지, 어떤 마흔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30대 때 되게 치열했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매번 네. 길을 잃는다고 잠깐 멈추고 생각하면 등대가 또 나타나더라고요. 이런 네. 얘기도 좀 해주시고 네, 10년 독박육아 정말 힘드네요. 그나마 남편이 열심히 도와주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미정님이 남겨주셨는데 저는 이게 아유. 도와준다고 내가 어느 순간 생각하고 있다는 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치? 이게 왜 다 도와주는 똑같아, 거야? 모든 여자가. 그쵸? 아니 네 애 아니야? 어느 날 이거지. 집에 이렇게 설거지가 막 쌓여 있었는데 집에 들어가면 저 설거지 내가 어떻게 하지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왔더니 남편이 해준 거예요. 네. 그게 내가 고맙다고 느끼고 있더라고요.
둘 다 같이 일을 하고 누구든 와서 하면 되는 건데 네. 남편이 해준 거를 고마워할 일인가? 라는 생각하니까 순간 내가 스스로 이건 내 일이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진짜 그 댓글 막 올려주시는데 네. 그럴 때 같이 화냈다는 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다. 맞아요. 맞아요. 저기 도와준다고 할 때마다 열받았대요. 근데 남자들은 또 이해가 안 가. 야, 도와주는데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왜 열이 받았대? 돕긴 뭘 도와 당연한 걸 이렇게 또 남겨주신 분도 계십니다. 맞아요. 그 얘기도 기억에 남아요. 마흔 그 수업에 네. 남겨주신 그 글 중에서 결혼이라는 거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힘든 삶을 같이 견뎌낼 사람을 찾는 것이다라는 것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이었어요. 59세 인생의 내리막길인가? 네. 과연 황금기가 올까? 어떻게 보세요? 59세 제가 살아보니까 가장 좋은 게 뭐였었냐면요. 이게 49살에는 뭔가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아까 반밖에 안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도 아무리 키워봤자 49에는 고등학생밖에 안 돼요. 겨우 대학생이지 그렇죠. 그 아이가 독립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독립은 언제 독립이냐면 애가 독립해야 독립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돈으로 독립해야 내 돈이 독립해요. 아이가 육체적으로 독립을 해야 내 육체가 육체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고요. 네. 애가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내 정신이 독립해요. 애가 독립을 해야 내 돈 쓸 수 있고요. 내 시간 쓸 수 있고 내 공간 쓸 수 있고 내 마음을 쓸 수가 있어요. 아이가 독립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49은 아무리 독립해도 애가 안 커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100점 맞으려고 그래도 100점 못합니다. 그래서 50까지 푸는 게 맞고요. 아이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돈도 49에는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본격적으로 인프라 까는데 돈을 얼마나 써요? 그렇죠. 집 사고 애 낳고 그다음에 뭐 가전제품 사고 뭐 하고 애 가르치고 있을 수 없죠. 근데 59세가 되니까 제가 살아보니 네. 40에 못 이루었던 것들이 50에는 다 돼요. 일단 애가 크는 건 내가 키우는 게 아니죠. 시간이 키우잖아요. 그냥 제가 59세가 되면 애가 알아서 그냥 30살쯤 돼요. 네. 그죠? 제가 29살 때 결혼해도 애가 30일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우리 큰애가 이제 34살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셋도 다 커서 이제 다 20살 이상이 됐죠. 부러워라. 부럽죠? 요거 되게 부럽죠? 전 7살, 5살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무리 부러워해도 단축이 안 돼. 그렇죠. 애가 커야 되니까. 그러면서 애들이 하나하나 크잖아요. 그때마다 방이 하나씩 빠지기 시작해요. 애들이 나가. 그래서 집이 커져요. 그러니까 집이 큰 데로 옮겨서 커지는 게 아니라 내 공간이 생겨요. 애들 공간이 사라지고 네. 내 공간이 생기고 그리고 아이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죠. 와, 너무 그러면 좋은데요? 돈이 남아요. 네. 진짜예요. 이젠 돈이 점점 네. 모여지기 시작하고 남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요. 엄마 몇 시간. 시에 와? 엄마 몇 시에 와? 어디 안 가면 안 돼. 얼마나 이 얘기 듣는 거 마음 맞아요. 아파요. 근데 찡찡거리는 아이들이 없어요. 게다가 이제 남편은 대부분 은퇴하고 저희 나이쯤 되면 다 은퇴하고 집으로 이제 그렇죠. 돌아오거든요. 네. 그거 하나가 문제예요. 다 좋은데. 삼식이 등장인가요? 네. 근데 삼식이란 말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죠? 누가 준대? 삼식을? 본인이 알아서 삼식 붙이시면 되고.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는 59세가 됐을 때가 인생의 정점이에요. 49세 그렇게 안 이루어졌던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반 정도.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반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50개가 100개 중에 50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59세쯤 됐을 때 50대에 열심히 벌어놓은 돈, 내 노후 준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50대는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세컨 라이프라고 하거든요. 퍼스트 라이프가 20대에서 40대고요. 20대, 30대, 40대, 30년. 이때 이제 막 열심히 내 인생의 인프라를 갖추면서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막 이런 여러 노력을 해요. 애들 키우고. 네. 그 50대, 60대, 70대는 나로 돌아오는 시간이죠. 이제 나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20대 봐요. 나로 살다가 우리로 살다가 다시 나로 오는 거죠. 나로 살잖아요. 이 20살까지. 네. 그러다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나로 살면 좋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되려고 한다.
그렇게 끌리잖아. 그렇죠. 보세요. 지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최대 관심사 뭐예요? 남자. 결혼, 연애. 이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로 살라 그래. 네. 그 우리로 살면 이렇게 저렇다니까 이제 그래도 우리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네요. 자, 이렇게 우리로 살다가 50대가 넘어가면서 나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59세는 나로 돌아갈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진짜 정말 신나는 나를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0대, 70대, 80대를 살아가는 거죠. 20대 나와 50대 다시 찾은 나는 뭐가 다를까요? 되게 달라요. 일단은 경제력이 20대 때보다는 있을 거고. 다 20대보다 많죠. 일단 나이 많고, 돈 많고, 권력 많고, 시간 많고,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날 생각하면 젊음을 잃으면 다 잃은 것 같지만 네.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만큼 내 세포 켜켜이 쌓여있는 경험들과 네. 삶의 연륜들과 또 어떤 경제적이거나 어떤 사회적으로 여유 있는 나의 어떤 마음이 맞아요. 다르기 때문에 네. 20대 만나는 나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일 거란 생각이 드네요. 이게 우리가 젊음을 잃으면 그 위에 쌓아지는 게 없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뭐냐면 이게 젊음이 이렇게 이게 젊음이라고 쳐봐요. 그럼 젊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다른 것으로 젊음을 밀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젊음 대신 딴 걸 채우니까 젊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오히려. 네. 그래서인지 딱, 50대가 기대되네요.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말 정말 네.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데 네.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얼른 늙으세요. 되게 괜찮아요. 얼른 늙으세요. 얼른 늙어. 아주 괜찮아요. 아니, 근데 여기에 전 정말 주름이 좋아요. 쌓이잖아요. 이렇게 말씀 주신 분들 계세요. 주름이 늘어나는데 주름- 먹는 약도 많고. 지금 늙으면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럼 여러분 막 그렇게 20대 때 30대 때처럼 평생 살고 싶어요? 저는 20, 3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의 마흔 수업 책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좀 읽어드릴까 하는데 일단 제가 한번 읽어드려도 좋아요. 될까요? 예. 네, 책을 좀 네, 읽어주세요. 네, 제가 골라놓은 부분이에요. 마흔은 잘못이 없다. 인생의 온갖 변수와 시련 속에서도 마흔까지 살아냈다면 당신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다. 40여 년간 내 손으로 하나하나 만든 구슬들을 어루만지면서 그동안 고생한 나 자신을 다독여도 괜찮다. 함께 뛰어줘서 고맙다고 수백 번 말해주어도 좋다. 그렇게 고생한 참 고마운 나에게 우울과 불안 대신 빛나고 값진 목걸이를 선물하자. 마흔의 어느 날 갑자기 지금까지 해놓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어 울고 싶을 때는 마음껏 울어도 좋다. 울어야 속도 비우고 비워야 채울 수 있으니까. 다만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것만은 스스로에게 꼭 말해주자. 지금껏 열심히 잘 살아온 나를 다그치지도 말자. 내 마흔이 뭘 어쨌다는 건데 너 지금껏 잘해왔고 앞으로도 더 잘할 거야. 잘못된 것은 마흔을 너무나 크게 본 나의 착각이다. 다시 말해주자. 아니, 외우자. 내 마흔은 잘못이 없다.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정말 좋았어요. 이 부분이 좋아서 너무 엉엉 울으셨대요. 이 부분이 좋으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진주알들을 모아놓고 쌓아오는 시간이었다. 맞아요. 이걸로 이제 꿰는 일만 남았다라는 아하. 얘기였잖아요. 목걸이 만들자는 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머, 우리 유주민님은 제가 줄친 부분을 읽어주셨대요. 저도 이 부분 줄을 엄청 열심히 쳤거든요. 이렇게. 자, 네. 이렇게 또 함께 나눠봤습니다. 선생님이 네, 직접 저도 하나 쓰셨지만 읽을까요? 한번 읽어주시면 직접 네. 읽어주시는 거에서 또 힘이 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여러분께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8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네요, 49페이지. 네. 40대는 퍼스트 라이프의 마무리이자 세컨드 라이프를 준비하는 인생의 변곡점이다. 퍼스트 라이프의 설레는 꿈을 가지고 나에게서 희망을 발견했듯이 세컨드 라이프에도 두 번째 꿈을 가지고 내 안에서 희망을 발견해 나가자. 20살 때 어쩔 수 없이 포기했던 꿈, 일상에 쫓겨 두고 왔던 꿈을 다시 소환하자. 20살에 별다른 꿈이 없었다면 퍼스트 라이프에서 만든 구슬들을 들고 나답게 다시 만들어가면 된다.
앞장이 부실했어도 마흔이 중간에서 연결만 잘해주면 뒷장뿐 아니라 인생 전체의 서사가 살아난다. 지금 후회되는 것이 있어도 40대의 10년간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써내려가면 된다. 반전이 있는 감동 스토리로 인생을 다시 쓰기에 마흔은 전혀 늦지 않았다. 인생시계에 올라서 보자. 마흔은 아직 점심도 못 먹은 지점에 있다. 활기 넘치고 멋진 오후 시간을, 풍요로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마흔은 생기 넘치는 오전다워야 한다. 마흔은 해가 저무는 쪽이 아니라 해가 떠오르는 쪽에 가깝다. 내 마흔을 오전답게 대해야 내 예순과 내 이른이 오후다워질 수 있다. 당신의 마흔은 아직 오전이다. 야, 너무나 뭉클해집니다. 저 갑자기 네. 뭔가 전율이 확 왔어요. 그랬어요? 나 아직 오전이구나. 사실 오전이다. 마흔 하면은 꺾였어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점심도 안 먹었어요. 아직 오전이다. 빛나는 시간이라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40살롱으로 함께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낭독해보니까 저도 진짜 너무나 밑줄 그으면서 막 가슴 저리게 읽었거든요. 주변에 이제 마흔을 앞둔 혹은 마흔을 살아내고 있는 후배들, 친구들에게 네. 이 책 꼭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흔 수업. 온라인 서점과 전국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전 이북으로 사실 구매해서 읽었거든요. 그렇군요. 이북으로 네. 언제든 들고 다니면서 또 읽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시면요. 서점별로 한정판 굿즈도 드린다고 하니까요. 이왕 사시는 거 좀 서둘러서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저는 사실 마흔이 되면서 어디 인생의 주인공으로 그려지는 드라마도 요즘 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오전이고 아직 정말 빛나는 시간이고 내 마흔은 잘못이 없다는 거 생각하면서 네. 나를 좀 더 아침에 만나고 네. 내 이름을 좀 찾아가는 시간으로 한번 오케이.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멋진 책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오늘 40살롱도 진행해 주시고 네. 저는 이지혜 아나운서를 30대 초반에 만났는데 10년이 훌쩍 지나서 이렇게 43이 됐잖아요. 지금 이지혜 아나운서도 똑같을 거예요. 부모님들도 이제 점점 연세 들어가시고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 두 아이가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은 또 잘 살고 있지만 언젠가 프리랜서로서 어떤 미래가 올지 항상 준비해야 되고 근데 항상 내 마흔이 너무 짧게 남은 것 같고 이래서 불안할 수 있는데 마음속에 꼭 새기세요. 마흔은 어떻게 해도 된다? 반. 반만 풀어도 된다. 반만 풀어도 된다. 네. 다 풀려고 하지 말자. 네. 50대에 가서 반 풀고 그리고 59세가 되면 그게 정점이다. 네. 생각하시면 훨씬 더 마흔을 여유 있게 네. 준비하고 꿈을 키워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흔은 초조할 때가 아니고 네. 꿈을 꿀 때입니다. 맞습니다. 마흔 그 동네 사람 사니? 라고 물었던 나의 철없던 20대를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데요. 네. 말씀하셨던 더 빛나는 59세를 위해서 지금도 네. 열심히 나의 하루를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시각이 이제 10시 39분을 지나고 있는데 사실 이 시간까지 이렇게 실시간 댓글로 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 시간 없는데 마흔, 그러니까. 40대, 50대 사시는 분들은 바쁜데. 이 시간 내기 정말 어려우시거든요. 그렇죠. 사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문제도 조금 있었고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네. 드는데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다음 말씀을 시간에는 드립니다. 마이크 완전 정리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멘탈 보면서 좀 네, 체크할 네, 거예요. 네, 마이크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1시간 반 동안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40살롱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